예, 안녕하세요. 중국이 참 끝없이 추락을 하고 있죠. 전랑, 즉 늑대에서 마피아로, 이제 마피아에서 꼰대로 추락을 했습니다. 추락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중국이 왜 이렇게 숨이 막혀갈 수밖에 없는가.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 경사가 일본 다카이치 수상에게 모가지를 잘라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지난 7일 날 다카이치가 대만이 침공받는다면 집단 방어 원칙에 따라 군사 개입하게 될 것, 이런 취지의 말을 뒤에 대서 그러니까 일본 의회에서 한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중국 외교부가 강력하게 반발을 하니까 또 그 와중에 또 어떻게 출세가도를 달려볼까, 오사카 총영사가 이제 모가지를 잘라버리겠다 이런 그 소셜 미디어를 이제 띄웠고, 중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서 뭐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다, 이 정도면 이제 마피아죠. 전랑에서 마피아가 된 겁니다. 자, 이 와중에 이제 그 마피아 발언을 잠깐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정확한 그냥 번역이에요. 겁대가리 없이 자꾸 들이대고 있는 그 더러운 목을 조금도 주저없이 잘라버릴 수밖에 없다. 각오는 돼 있겠지. 뭐 생긴 거는 좀 덜 마피아스러운데 언행은 정말 마피아스럽군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불거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꼰대질로 이제 튀었습니다. 이거는 좀 전체를 다 번역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카이치, 당신이 밝힌 타이완 위기는 곧 일본 위기라는 관념은 죽는 길이야. 일본의 바보 같은 정치인들은 이 길을 가겠다고 난리 법석이지. 과연 일본 헌법이 대만 사태에 일본이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냐 안 하냐의 이슈는 접어두자고. 다카이치, 당신의 발언은 1978년에 맺어진 일중 평화 우호 조약에서 규정된 의무를 어긴 거야. 제2차 대전에서의 중국의 승리에 대한 보상으로서 대만을 중국에 넘긴다라는 원칙을 무시한 거야. 지금 일본이 대만을 먹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대만이 실제적인 하나의 독립적 국가와 같은 스테이터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그러한 대만의 스테이터스가 바로 코앞에서 위협받으면 그건 자기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다지, 대만을 뭐 중국 자기 일본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닌데 이제 막 가는 거예요. 전쟁에서 진 놈은 고분고분 처신해야 한다는 의무를 무시한 거야. 1948년에 제정된 유엔 헌장에서 일본이 얼마 전까지 적으로 규정돼 있다는 것을 무시한 거야. 다카이치, 당신이 합리적 판단력을 회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래. 법치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심을 배우기를 진심으로 바래. 거의 정신실종이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중국이 승리해서 대만을 넘기기로 한 게 아니죠. 일본이 그냥 원자탄 맞고 패배해서 그냥 패전국이 된 거죠. 중국과 상관없이. 특히 그 당시의 중국은 지금 대만 정부의 뿌리인 중화민국이죠. 그러니까 이 궤변, 이 합리화, 폭력성, 이것을 이제 말하자면 꼰대질, 가르치려고 드는 그런 태도, 현학적인 태도로 이제 포장을 하는 거예요. 늑대에서 마피아로, 마피아에서 꼰대로. 참 찬란한 카멜레온 변신입니다.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중국이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16일 날 생각과 열도 부근에서 대규모 무력 시위를 했죠. 비행기를 30대 동원했고 전함을 7척 동원했습니다. 중국 해경국 소속인데 중국 해경국은 인민해방군의 한 브랜치입니다. 경찰로 이렇게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죠. 그 미국과 마찬가지죠. 미국이 코스트가드 해양경비대가 군의 한 분야죠. 그러니까 미군의 한 분야입니다. 육군, 뭐 해군, 공군, 우주군, 뭐 그다음에 코스트가드 뭐 이렇게 되죠. 해양경비대가 군의 한 분야죠. 생각과 열도는 저기 오키나와와 이제 타이베이 사이에 있는 그런 열도가 되겠죠. 뭐 겁없이 막 저지릅니다. 이 와중에 주한미군 사령관 제이비어 브런슨이 거꾸로 뒤집은 지도를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거기에 대한 해설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한국은 외곽이 아니라 중심이다. 남북을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 한국은
한편으로 타이페이, 다른 한편으로 일본, 또 다른 한편으로 필리핀 이렇게 다 연결되는 중심점이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바로 중국의 요충지인 말하자면은 양자강 바로 어귀인 샹하이, 닝보에서부터 중국의 심장부인 베이징, 종난하이, 오고록을 모여 살고 있는 여기까지 다 커버가 되는 전략적 중심지입니다. 이건 제가 끊임없이 강조를 해왔죠. 그동안 지난 몇 년 동안. 군사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때죠. 그걸 이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홈피에 올리면서 그러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을 이제 KBS가 그걸 소개를 했는데 최근 일이죠. 예. 이런 얘기는 제가 그 전부터 계속 강조를 해왔죠. 저는 이제 2023년 10월에 이 거꾸로 본 지도가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영어권 유튜버 카모메 씨가 한 거예요. 카모메, A가 빠졌네요. 카모메 씨. 그때 유튜브 제목이 뭐냐면은 중국이 진짜 먹고 싶은 것은 대만이 아니라 한국이다라는 거고, 이 한국은 차이나의 숨통을 거머쥐고 있는 나라다라는 것이 카모메 씨의 얘기였고, 제가 급해가지고 그냥 번역해서 먼저 썼고 사후적으로 오케이를 받았습니다. 예. 이게 이제 오른쪽에 그 카모메 씨가 그린 그림이에요. 보면은 거꾸로 돼 있죠. 예.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각도에서 군사지리적으로 해설한 최초의 것은 주한미군도 아니고 백모도 아니고 카모메입니다. 예. 주한미군은 올해 초인가 작년 말에 이런 거꾸로 된 걸 처음으로 한번 썼었죠. 주한미군은. 그랬다 이번엔 사령관이 직접 자기 이름을 걸고 거기에 해설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로부터 한 2년 전에 이미 카모메 씨가 썼고 카모메의 것을 백모가 바로 주목해서 썼습니다. 네. 이게 그 왼쪽 위가 이번에 이제 주한미군 제이비어 브런슨 그 사령관이 쓴 지도고 오른쪽 아래가 카모메 씨가 쓴 지도를 백모가 소개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KBS가 이거 소개한 것조차는 좋은데 정말 무식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이 정말 진짜 문제들하고 이게 뭐 아다르고 어다른데 뭔지도 모르고 마구 떠들어 그냥. 여기서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브런슨 사령관은 이 지도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찰은 한국과 일본, 필리핀을 연결하는 전략적 삼각형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나라들은 모두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곳인데, 예, 그러니까 미국과 방위 조약을 체결했다. 디펜스 어그리먼트가 있다. 그건 말이 돼요. 그러나 뮤추얼 디펜스다. 그럼 이제 퀘스천 마크가 붙는 거예요. 일단 일본은요, 뮤추얼 디펜스를 할 수 있는 그 지위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일단 군대가 없잖아요. 자위대잖아요. SDF.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자위대죠. 그래서 자위군 뭐 이런 얘기를 안 하죠. Self Defense Forces, SDF라고는 하지만 군이라고는 하지만 군대가 아니에요. 그게 국제법상. 그래서 일본은 다른 나라의 방위를 위해서 파견을 못 나가요. 그 이번에 다카이치 발언이 뭐냐면 다른 나라의 파견을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대만에서 문제가 터졌을 때 대만의 방위를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대만이 일본의 숨줄에 해당하는 해양 그 질서의 핵심이기 때문에 대만이 중국에 넘어간다는 건 일본에게는 그것도 침공당해서 무력으로 일본에게는 생명줄을 위협받는 말하자면 실존적 위협이기 때문에 일종의 집단 방위 개념으로 나를 방위하기 위해서 일본이 출동한다지 대만을 방위해 주기 위해서 일본이 출동한다가 아니라고요. 상호 방위가 되려면 나한테 위협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방위를 위해서 출동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본은 안보 조약이죠. Security Agreement죠. 조약 자체의 이름이.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거예요. 필리핀은 제2차 세계대전 때까지, 그러니까 필리핀이 독립할 때까지 필리핀은 미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맺었어요. 문제가 뭐냐? 필리핀은 또 한국과 달라요. 아까 미필 연합군이 없다고요. Combined Forces가 없어요. 이 미국이요.
그 양자 간에 두 나라 사이에 연합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전자권 뭐 전환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만 그거 그렇게 쉽게 안 일어날 거예요. 미국이 이제 전자권 전환을 검토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한 미군 기지가 전자권 전환을 오케이 해주는 대가로 주한 미군 기지가 주일 미군 기지와 같이 한국의 방어뿐만이 아니라 영내 방어를 위해서 유연하게 가동될 수 있는 틈을 이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권 전환 이런 거 막 주장하는 거 보고 아마 중국이 펄쩍펄쩍 뛰고 있을 거예요. 리짜이밍에 대해서. 리짜이밍이 지금 중국을 많이 배반하고 있죠. 어디까지 배반할지 한번 두고 보시죠. 예. 핵잠도 원자력 잠수함도 중국을 배반한 거고 전자권 전환도 중국을 배반하는 건데 저게 이제 아다르고 어달러서 전자권이 전환되면서 주한미군은 여전히 스테이터스가 한국 방위만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면은 중국 배반이 안 되는데 미국이 지금 전자권 전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 얘기 좀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전자권 전환을 오케이 해주는 대가로 아주 명시적으로 주한 미군 기지가 영내 방위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못을 받고 들어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대충 살펴봤는데 이제 지금 중국이 저렇게 말하자면 늑대에서 마피아로 또 마피아에서 이제는 꼰대로 이렇게 막 끝없는 추락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중국의 실제적으로 제일 심각한 중국이 맞닥뜨려 있는 문제. 다시 말해서 신냉전의 가장 치명적인 효과는 뭐냐면 계곡을 부풀려 올리는 거예요. 스마일 커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Y축, 세로축은 부가가치의 양이에요. 가로축은 뭐냐?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제품이 처음에 기획 및 R&D를 하고 두 번째는 이 제품을 이름을 붙이고 그 제품을 포지셔닝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R&D가 성공했고 제품이 포지셔닝 됐으니까 그 포지셔닝에 맞게 설계를 할 거 아니에요. 상세 설계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루이비통급 명품 백에 대한 설계와 다이소급 백에 대한 설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루비통급으로 가냐 다이소급으로 가냐라는 게 이게 명명 및 제품 자리매김이라고요. 어쨌거나 그 백에 어떤 특이한 기능이 있는데 어느 급이 되든 그 기능에 대한 기획을 하고 연구 개발하는 게 또 선행했을 거고. 이제 그래서 기획, 연구 개발, 그다음에 명명 및 자리매김, 그다음에 상세 설계, 그리고 나서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조가 되고 나면 유통이 되겠죠. 그 유통을 하면서 동시에 홍보 및 광고를 하겠죠. 그래서 팔려나간 제품에 대해서 AS 및 고객 지원이 따라 들어가겠죠. 이래서 이 단계마다 발생하는 이제 부가가치를 따져보면 이 그림에서는 7개 단계를 설정을 했는데 이 물리적인 제조 공정에서 부가가치가 제일 낮아요. 아웃소싱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 제조 공정을 아웃소싱 해버리고 이 부가가치가 높은 왼쪽과 오른쪽 끄트머리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경제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제품이 발전하려면은 이 앞쪽에 그러니까 기획 및 연구 개발 그다음에 뒤쪽에 홍보 및 광고, 유통 혁신 이쪽이 발전해야 되거든. 그러나 중국은 이제 신냉전에 의해서 미국으로부터 차단당하고 또 유럽도 이제 반쯤 차단당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 이 양쪽이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죽자 사자 살아는 놔야 되겠으니까 찍어내게 되죠. 싸구려로.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계곡이 부풀어 오르는 거죠. 그 비중이. 지금 중국이 이 문제예요. 이게 쌓여가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요. 그냥 노상 똑같은 거 찍어내는 그런 상태가 돼요. 거기다가 이제 최종 브랜드도 이제 베트남이나 이런 데 뺏기고 있잖아. 지금은 그 베트남에서 뭐 껍데기만 씌운다고 그러더라도 저게 이제 4년, 5년 가면 알맹이를 하나씩 빼온다고요. 중국의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바로 스마일 커브로 가는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그걸로 가는 거죠. 고급화되지 못하니까. 이 경제기술 제품이 고급화되면서 물리적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의 비중이 낮아지기는커녕 오히려 그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지금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럽니다. 예, 여기서 잠시 우리랑 비교를 해보죠. 한국의 공포스러운 장점은요, 이 해외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Manufacturing Juggernaut라고 얘기를 해요. Juggernaut는 이게 인도 신화에서 나오는 건데 결국은 어떤 무적의 군단처럼 무적행군 군단이에요. 말하자면 저 Juggernaut라는 게. 그런데 한국이 왜 이렇게 공포스럽냐? 경제기술 제품이 고급화되면서 동시에 물리적 제조 공정이 유지되고 있는 나라예요. 여기가. 그래서 우리가 제조업 비중이 높잖아요. 20몇 프로 이렇게 되죠. 미국이나 유럽은 미국은 아예 붕괴해버렸고 유럽은 이게 굉장히 약화되어 있다고 해요. 이 실제적인 물리적 제조 공정 자체가. 거기다 한국은 이게 아까도 말씀했지만 한편으로는 제품의 R&D나 기획 쪽에 그 발전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한쪽으로는 물건을 팔고 끝까지 지원하고 이게 있는 그래서 양쪽이 다 빵빵한데 가운데 있는 물리적 제조 공정이 약화가 되지 않는 그래서 남들이 보면 저기는 제조업 무적 분단이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한국의 장점입니다. 자, 거기다가 한국은 한류 소프트웨어까지 또 가져가잖아요. 한류 소프트 파워까지, 컨텐츠 파워까지. 이게 이제 지금 상태가 지금 이제 그 탈중 신냉전, 중국을 겨냥한 신냉전이고 조금 있으면 이제 러시아 정리되고 우크라이나 정리되고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한국은 무지막지한 그 도전과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상태인데 중국의 자리를 계속 누군가 메꿔줘야 되니까 지금 당장은 우리가 어렵더라도 엄청난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리짜이밍 더블당 정부가 과연 이거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리짜이밍이 좀 마음을 고쳐먹고 제대로 풀라 그러면 이제 당내에서 이제 엄청난 반발이 있을 거고 리짜이밍이 자기 생겨먹은 대로 놀면서 문제를 악화시키려고 들면 그래서 대한민국을 베이징을 향해서 납치해서 가져가려고 그러면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대가를 리짜이밍이 지불해야 되고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